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정보를 그 목차에 따라서 순서대로 정렬하고 구조화하고 색인화하는 재책 및 색인 시스템으로서 TIFF, 뭐 PDF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보통 이제 우리가 도서관에서 많이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요. 디지털화예요. 디지털화. 네, 안민 줄 알겠습니다. 디지털화거든요. 자, 이 디지털화는요, 디지털화는 어떤 거를 우리가 디지털화라고 얘기하냐면, 아날로그 매개체인 종이책으로 생산된, 종이책 기준으로 얘기하면요, 종이책으로 생산된 책을 있는 그대로를, 신호체계를 디지털로 바꾸는 겁니다. 뭘로 바꾸냐면, 스캐너를 통해서 바꾸죠. 스캔하는 방식으로 바꾸죠. 그런데 스캔하는 방식으로 신호체계를 바꾸면 이거는 뭐예요? 그림 파일이에요. 이미지 파일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100페이지짜리 책을 스캔을 했다 그러면 파일이 몇 개 생겨요? 100파일이 생기는 거죠. 100파일이. 낱장 정보가 되는 거죠. 하나의 책을 이루지 못하고 낱장 정보가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를 해야 돼요? 이거를 하나의 파일로 만들려면 전자 재책 작업을 해줘야 된다. 전자 재책 작업, 재본하는 작업을 해줘야 된다. 이 전자 재본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TIFF나 PDF 포맷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어플리케이션들은 단순하게 재책만 하는 것이 아니고 뭐도 가능하다? 자, 색인 작성도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사용하잖아요. 목차 단위로 클릭해서 이동하면서 이용자가 PDF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든지, 자, 이런 개념들. 그 다음에 보안 환경을 아주 손쉽게 마련해 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체크 기능 이런 기능적 개념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드래그가 안 되게 한다든지 다운로드가 안 되게 한다든지 이런 보안 설정이 가능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PDF 프로그램이나 TIFF 프로그램은 이런 그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은 뭐 여러분 익히 많이 사용하고 있을 거고 아주 쉬워요. 사용하는 방법이. 예. 그 다음에 이제 책의 부피를 줄이기 위한 것. 도서관은 다량의 정보, 디지털 도서관은 다량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도서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 뭡니까 디지털화한 정보라든지 또는 전자출판한 정보들은 하드디스크에 보관해가지고 관리하는 레이드 같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다가 그 보관하고 관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렇게 도서관들이 운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 뭡니까 PDF 파일이라든지 TIFF 파일이라든지 이런 파일로 디지털화한 자료들은 그림 파일이기 때문에 용량이 매우 크다는 거죠. 그럼 하드 용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압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거죠. 압축 프로그램이. 또 하나, 도서관들은 이제 어떤 서버를 운영하냐면 VOD 서버를 운영하죠. VOD 서버. 그래서 이 VOD 서버를 이용해서 그 오디오 정보, 영상 정보들을 보관해서 다수의 이용자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서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뭐 알다시피 이미지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뭐 동영상 정보 이런 것들은 용량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반드시 압축 프로그램을 통해서 압축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압축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전자책을 이용자가 디스플레이할 수 있도록 하는 뷰어 및 플레이어 시스템.
전자책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그랬죠. 그 어떻게 구분된다 그랬냐면 전자책을 만드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전자책을 그 디스플레이에서 읽는 프로그램, 이렇게 두 개로 구분된다 그랬어요. 만드는 프로그램은 주로 유료예요. 유료로 구입해야 돼요. 그런데 전자책을 가독하는 이게 뷰어라고 하는 프로그램 있죠. 이 프로그램은 인터넷상에 무상으로 제공하죠. 자, 문제는 전자책의 표준이 EPUB으로 가고 있다 그랬어요. EPUB으로 가고 있는데 모든 전자책들이 EPUB이라고 하는 표준을 준수해서 전자책을 만들면 하나의 뷰어만 다운로드 받으면 어떤 전자책이든 디스플레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아직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다수의 어플리케이션, 뷰어를 사용해야지만이 이런저런 전자책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자책을 서비스하는 도서관들은요, 어떤 뷰어에서 가독이 가능한지, 자기들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가 또는 연계하는 자료들이 어떤 뷰어에서 디스플레이가 가능한지를 분석해가지고 해당 뷰어들을 도서관 인프라에서 모아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용자들이 자연스럽게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 이제 돈을 조금 더 들이면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여러 개 어플리케이션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링킹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링크해 가지고 어떤 콘텐츠를 클릭하면 이 어플리케이션이 자동으로 작동을 해 가지고 그 콘텐츠가 열리게 해줄 수 있는 이런 인프라를 구상해 줄 수도 있는데 이것은 좀 돈이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이 전자책의 생산과 유통과 관련된 얘기가 나와요. 자, 여기 보면 생태계라는 말이 나옵니다. 생태계. 모든 산업은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휴대폰 그러면 휴대폰과 관련된 아주 많은 산업들이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태계, 산업적 생태계 측면에서 보면요, 가장 많은 산업들이 연결돼 있는 대표적인 산업이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하나에 들어가는 부품 수가 뭐 엄청나게 많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품들을 생산하는 수많은 기업들이 이 자동차 산업이라고 하는 생태계에 연결이 돼 있죠. 자, 이런 것처럼 전자책뿐만이 아니고 어떤 산업이든 모든 산업들은 기본적으로 그 생태계의 크기가 크고 작고의 차이는 있지만 관련되는 산업들과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전자책 산업이다 그러면 단순하게 전자책 산업을 육성한다 그러면 전자책 산업만 육성되는 게 아니에요. 뭐까지 같이 육성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여타의 산업과 같이 발전을 이루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반대로 자동차 예를 들을게요. 자동차 산업이 침체기에 들고 있다 이러면 어떤 문제를 갖느냐? 이 자동차 산업에 연결된 산업들 있죠. 생태계가 연결된 산업들은 같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같이 이 침체기를 맞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산업의 특징이에요. 산업의. 그래서 요즘에 이제 요즘에 뭐 대학생들도 주식 투자 많이 한다 그러죠.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산업 메커니즘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 메커니즘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완성차를 조립하는 거대한 기업이 있다 하더라도요. 여기에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부품 회사, 중요한 부품 회사, 이것이 없으면 자동차가 안 굴러가는, 안 만들어지는 부품 회사 하나가 문제를 일으키면 생산 라인이 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생태계는
서로 아주 밀접한 영향을 가지고 있고 또 영향을 미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전자책 생태계를 보면요. 자, 첫째, 창작자, 저자죠. 저자가 창작 활동을 통해서 저작물을 생산하게 되면, 자, 출판사라고 하는 산업이죠. 출판사라고 하는 산업이 뭐예요? 매체화하는 거죠. 매체화하는 거죠. 어떤 것은 종이 매체화하고 어떤 것은 전자 매체화하고 어떤 것은 둘 다 하기도 하고, 자, 매체화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디를 통해서 이 뭡니까? 유통을 시킵니까? 유통을 시킵니까? 자, 서점이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플랫폼을 통해서 유통을 시키죠. 그 다음에 온라인 플랫폼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유통시키죠. 또 도서관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누구에게?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유통을 시키죠. 자, 독자는 이런 그 생태계 속에서 필요한 저작물을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책이라고 하는 전자책이라고 하는 산업 속에 몇 개의 산업이 생태계로 연결되어 있냐면요. 자, 출판사, 그 다음에 도서관, 여기서부터 할게요. 저자, 그 다음에 저자도 하나의 산업으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출판사, 그 다음에 도서관, 그 다음에 뭐예요? 서점, 그 다음에 이 온라인 등의 플랫폼,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자, 독자. 이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죠. 전자책을 만드는데 필요한 아까 어플리케이션들 얘기했잖아요.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회사들 전부 다 생태계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업체 다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단순하게 이제 중요한 거 몇 개만 그림을 그려놨지. 결국 전자책을 둘러싼 아주 다양한 산업들이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또 뭐가 있습니까? 보안 시스템들. 주로 이제 요즘에 전자책들은요, 소프트웨어 개념에서 출판 단계에서 저작권 보호 환경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저작권 보호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생태계에 들어 있거든요. 이처럼 전자책이라고 하는 산업 속에는 여러 산업들이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서관은 누구와 생태계를 이루면서 발전할 수밖에 없느냐. 자, 저자와 생태계를 이루면서 출판사와 생태계를 이루면서 독자와 생태계를 이루면서 발전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이런 거죠. 바꿔서 얘기하면 도서관은 누구를 연구해야 됩니까? 저자도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를 할 수 있어요? 이용자의 요구에 맞는 좋은 책을 선택적으로 선별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길 수 있죠. 그 다음에 출판사 연구해야죠. 그 다음에 독자 연구해야죠. 자, 그 다음에 또 누구 연구하는 게 필요해요? 서점과 온라인 플랫폼은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단위 도서관이 이용자가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다 수집해서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 그래서 이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들은 어떤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자, 상호대차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 도서관에 없는 자료는 혹시 다른 도서관에 있으면 다른 도서관과 상호대차 협력을 통해서 제공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도서관이 아무리 상호대차 프로그램을 열심히 운영한다 하더라도 상호대차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용자가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다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뭐까지 끌어들입니까? 자, 이런 서적 플랫폼까지 끌어들이죠. 그래서 상호대차에서도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안내합니까? 자,
이런 플랫폼으로 안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용자가 뭐예요? 자기 스스로의 비용으로 구매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여기에는 빠졌지만 또 뭐가 있습니까? 자, 다양한 종류, 유형의 온라인 플랫폼들, 온라인 서점 외에도 뭐 여러 목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그 콘텐츠 플랫폼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플랫폼들까지 아울러서 이 뭡니까? 서비스를 해야 되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이 생태계는 결국은 정보를 수집하고 체계화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서비스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생태계들의 속성들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네. 관심 없어요. 네. 죄송합니다. 내가 학생 취업 부탁해 놓은 게 있어서 잠시 받아봤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전자책 유형. 전자책 유형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패키지형 전자책. 패키지형 전자책은요, 뭐 대표적인 게 CD-ROM 전자책, 그 다음에 이제 DVD 전자책 이런 거잖아요, 요즘에. 그런데 이 패키지형 전자책은요, 어떻게 이용하라는 방식으로 유통되는 전자책이냐면 재생 전용으로만 이용하라는 거예요. 재생 전용으로만. 그래서 어떤 형태의 콘텐츠가 패키지형 전자책 속에 들어있든 상관없이 자, 이 콘텐츠는 어떤 방식으로만 이용해야 된다? 재생 전용으로만 이용해야 된다. 만약에 내가 기술이 있다고 해서 이거를 CD에 있는 거를 다운로드 받아갖고 하드디스크에다가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하고 누구와 공유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저작권법 위반이에요. 저작권법 위반. 그래서 이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패키지형 전자책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해요. 재생 전용으로만 이용해야 된다. 또 하나, 이 패키지형 전자책 중에서요, 텍스트 전자책이 있고 동영상 전자책이 있고 음악, 오디오 전자책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자, 도서관이 CD-ROM에 보관된 음악 CD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 다음에 이 VOD에 저장된 영화 CD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거는 관외 대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도서관 밖으로 대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보통 도서관 밖으로는 대출을 잘 안 하죠, 그죠? 대출하는 걸 잘 못 받죠, 그죠? 이유가 뭐냐? 텍스트 자료는요, 책은 저작권법에 의해서 도서관 밖으로 대출하는 것이 어느 정도 허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뭡니까? CD-ROM이나 DVD에 저장된 오디오나 비디오 자료들은요, 이 도서관 밖으로 유통을 시키려면, 대출을 해주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기술적 조치를 취한 다음에 유통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한 오디오나 비디오 자료들을요, 어떤 이용자가 불법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면 사용이 불가능하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정보 매체를 운영하면서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온라인 전자책. 이 온라인 전자책은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도서관들은요, 이 온라인 전자책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도서관이 온라인 전자책을 제공하는 방법은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온라인 전자책을 유통하는 유통회사로부터 파일 형태로 전자책을 구입해가지고 도서관 하드디스크에다가 보관해가지고 이용자에게 서비스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도서관이 파일 형태로 구입하지 않고 임대하는 거예요. 온라인상에서 임대해가지고 서비스하는 경우가 있어요. 온라인상에서. 그러니까 전자책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외부의 어떤 조직이나 기업이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온라인상에서 사용권만 얻어가지고 일정 기간 임대 사용하는 거예요. 보통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요. 1년 단위로 임대 사용하는 거예요. 자, 이 경우에 도서관 전자서고에는 전자책이 없습니다. 전자책은 여기에 외부의 환경에 외부의 기관이 가지고 있어요. 외부의 기업이 가지고 있어요. 도서관은 단순히 중개 역할만 해요. 중개 역할만. 자, 이 경우에는 첫 번째 경우 파일 형태로 구입하는 경우는 도서관이 장서를 보유할 수가 있어요. 영구적으로든 보유할 수가 있어요. 계약 조건에 따라서 보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처음부터 도서관은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이용자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이용자를 연결시켜 준다는 거죠. 자, 이때는 이제 사용료는 누가 내느냐? 도서관이 냅니다. 이 사용료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도서관들이 보통 대학 도서관들은 10억 이상들의 연간 10억 이상들의 비용을 지불하는 대학 도서관들이 많습니다. 이 임대료를. 그래서 이제 이 비용 부담이 계속 커지니까 이거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도서관의 본질적인 목적에서 보면 도서관은 설립 목적에 따라서 설립 목적을 실행하는데 꼭 필요한 자료들은 스스로가 콘텐츠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전자책이라 하더라도 파일 형태로 그러니까 책의 모양만 달라지는 거예요. 종이책하고 전자책은 신호체계만 달라지는 거예요. 파일 형태로 수집해가지고 도서관이 장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최근의 흐름은 이제 그렇지 않고 중개하는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 온라인 전자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경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자, 이런 문제가 생기죠. 이용자들은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온라인 상에서 어떤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선호해요. 그런데 이용자가 편리성과 경제성을 바탕으로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선호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 온라인 상에서 전자책을 유통하는 유통사들은 뭡니까? 가격을 인상시킬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도서관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공동 대응을 위한 여러 이 대책들을 수립해서 운영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온라인 전자책을 둘러싼 유통과 관련된 아주 많은 이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고 고민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이제 오늘날의 특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전자책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여러 유형의 전자책이 있잖아요. 자, 이런 유형들에 대해서는 뭐 그 아까 얘기한 부분들과 크게 다른 바가 없기 때문에 자, 지나가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이 얘기를 하나 하고 지나갈게요. 지금 HTML 그 지금 구글 예를 들을게요. 구글에 존재하는 전자책 중에서요. 구글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전자책은요. 둘 중에 하나의 포맷으로 만들어진 전자책입니다. 하나는 PDF예요. PDF 파일로 만들어진 전자책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HTML 문서예요. HTML 문서로 만들어진 전자책 또는 디지털 콘텐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HTML 전자책들도요. 최근에는 보안이 설정되어 있는 이 HTML 문서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HTML 문서는 모두가 드래그하면 드래그가 되고 그 다음에 다운로드하면 다운로드가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HTML 문서들도 요즘에는요. 보안을 설정해 놓은 문서들이 아주 많습니다. 드래그가 안 되게 한다든지. 자, 그러면 드래그가 안 되도록 유통시키면 드래그해서 복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작자가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해야 돼요. PDF도 마찬가지예요. 저작자가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해야 돼요. 자, 그것이 텍스트든 오디오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상에 유통되는 콘텐츠들은요. 저작권자가 허용한, 사용 가능하도록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해야지 기술을 응용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범위를 벗어나면 저작권법 위반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 매체를 운영할 때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나머지 부분들은 뭐 쭉 한번 여기 읽어보면 될 부분이라서 모바일 전자책에 대해서 하나 좀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됐네요. 다음 시간에 얘기할게요. 내일이네요. 내일은 오프라인 수업입니다. 내일은 대면 수업이에요. 찾으도록 바라겠습니다. 자, 혹시 늦게 온 사람 있나요? 없으면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수업 마칠게요.